일단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이제 특검 조사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이것도 제대로 이제 되고 있느냐 국민들이 묻고 계세요. 네, 이걸 통해서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떤 의혹에 휩싸여 있는지 그게 다 밝혀져야 되고 또 수사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의 이제 국감장에서의 조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 특검에 가서 답을 하겠다. 자신의 이제 그 전략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내일. 오세훈 시장이 특검 이제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검 수사가 너무 늦어요. 이 지금 특검이 이제 거의 지금 그 수사 기간의 종료를 네. 앞두고 있는데 뒤늦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수사를 이제 막 재개하려는 것도 조금 너무 특검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사건에 대해서 원래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강혜경 씨나 강혜경 씨 변호인 측이나 당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대부분 입증이 됐고 수사가 거의 8, 90% 완료가 된 상황이었다. 네. 이런 식의 진술을 국감장에서 했어요. 법사위에서. 그런데 실제로 창원지검은 이 수사를 마무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 김태열 씨 이런 분들을 기소를 한. 그리고 사실상 뭐 오세훈이나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네. 그냥 다른 지검으로 떠넘겼어요. 그래서 사실 주객이 전도돼서 공익 제보자 거기에 대한 공익 신고를 한 사람들은 벌을 주고 그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이해 못할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한 겁니다. 창원지검에서 이걸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올려보냈어요. 네. 근데 중앙지검에서도 사실상 이 수사를 손 놓고 있었어요. 수사 뭐 진전되거나 이런 게 없었고 문제는 거의 수사가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검에서 이 수사를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특검도 여태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누굴 소환했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국힘의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걸로는. 예. 그래서 그 수많은 국힘 쪽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특검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관점 네. 포인트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내일 오세훈 시장의 수사가 재개가 된 만큼 이번에는 꼭 특검에서 단호히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좀 이따가 정구승 변호사 또 만나서 이 사안들 들여다볼 텐데 속도도 느리고 제대로 수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예.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 서울 시민들의 이제 선택이 내년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빠르게 좀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지만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항하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 또 후보군들의 움직임은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을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론에 이번에 선을 그었더라고요. 네. 이런 뭐 인터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사실 이제 민주당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요. 서울시장을 나오실 때는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후보자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총리라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다 보니까 총리께서 스스로 뭐 시장을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 총리 자리를 이제 사퇴를 하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이제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인사들이 뭐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아니면은 또 열심히 준비하신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개그맨 서승만 씨가 자신의 SNS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희망하고 강력 지지한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서승만 씨 뭐 좀 알지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글을 올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말 딱 정색하고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저 글을 어제 이제 우연히 SNS를 보다가 예. 저 글을 읽었는데요. 이게 1. 국정 운영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 2. 서울의 보수층까지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경쟁력. 3. 행정을 아는 사람, 시민을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쭉 1번, 2번, 3번. 전현희 최고위원이 왜 서울시장 나와서 꼭 당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희망을 담아서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너무 과분한 평가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저렇게 저를 봐주시다니 하고 저도 예, 굉장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런 기대를 해주시는데 또 최근에는 또 보니까 서울 시민들 한 1,000명 이상이 저보고 출마를 해달라 이래 릴레이 출마 네. 요청 뭐 이런 이제 선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심하고 고민하는 단계고 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또 여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단계지만은 글쎄요 이게 서승만 씨도 그렇고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과분한 이런 네. 이제 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승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서울에서 이 서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에서는 가용한 민주당의 모든 자산을 동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민주당 후보들이 또 경선에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네.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훌륭한 후보가 뽑아진다면 네. 모두 힘을 모아서 어쨌든 꼭 승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받침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고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정 얘기 좀 정리를 해보고